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와, 저 아직도 이 감정이 흥분이 감춰지질 않는데, 왜냐면 지금 방금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를 시청한 바로 직후 경기를 리뷰하러 왔기 때문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였습니다. 어제 제가 빅매치로 선정을 했던 두 경기가 모두 연장전에 가면서 아주 두 경기 모두 재밌게 오늘 시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레이커스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도 사실 LA 레이커스는 3점 성공률이 좋진 않았어요. 27.8%였는데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대 3점 슛을 32%로 막았고, 현재 지금 리그 전체 디펜시브 레이팅 3위를 기록 중인 레이커스인데, 공격만 좀 어떻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MVP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로니 워커 4세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3점 슛을 꽂아줬고, 연장전에서도 3점 슛을 넣어주면서 28득점, 그리고 3점 슛 5개, 팀의 어떤 오아시스 같은 3점 슛들을 이렇게 터트려 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선봉장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었죠. 20득점에 리바운드 16개, 블락슛을 4개를 기록하면서 팀 수비의 중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20득점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 그리고 연장전에서 중요한 레이업을 성공을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자체의 전개는 레이커스가 조금 이제 앞서가다가 4쿼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 전개가 나옵니다. 뉴올리언스의 말이죠. 자이언 윌리엄슨이 그냥 똑같은 공격을 계속했어요. 왼쪽으로 범핑을 해가면서 골밑으로 들어가서 왼손 레이업 혹은 왼손 훅슛 혹은 뭐 풋백 득점, 그렇게 자이언 윌리엄슨이 무려 오늘 27득점을 기록했고, 야투도 52.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경기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가는 쪽은 뉴올리언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 바로 이 문제적 선수죠. 다이슨 다니엘스, 이 신인 선수에게 자유투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스가 이 투샷을 모두 놓치게 되죠. 그리고 리바운드를 잡은 르브론 제임스가 타임아웃을 불렀던 시간은 종료 직전 1.6초를 남긴 상황이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그 노골된 공을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그 공중에서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이 왜 최고이고, 이 선수가 아직까지 NBA 최고의 스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넨 감독은 바로 이 선수를 투입합니다. 맥라이언 아니고요. 라이언 선수, 3점슛 스페셜리스트죠. 오늘도 3점슛을 3개를 성공시켰는데, 자, 코너 쪽으로 그 선수 핀다운 스크린을 걸어서 저 코너 쪽으로 간 맷 라이언에게 이제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맷 라이언이 정말 침착하게 3점슛 라인을 확인하고, 또 사이드 금을 밟지 않기, 아웃라인을 밟지 않기 위해서 또 체크를 하면서 페이더웨이에 가까운 3점슛을 던졌는데 그 슛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팀이 연장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연장전에서 기세가 오른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스를 완전히 압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패트릭 베벌리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대단했고요. 연장전에 가자 자이언 윌리엄슨의 공격이 잘 먹히질 않는 모습이었어요. 로니 워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전에서 쐐기를 박는 3점 슛을 성공을 시키기도 했고요. 르브론 제임스의 득점도 있었고요. 자, 레이커스는 지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재하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로니 워커 4세라든지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수비에서도 굉장히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패트릭 베벌리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이 공격적인 부분, 슈팅적인 부분만 개선되면 올 시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처에서 다비넨 감독은 러셀 웨스트브룩을 쓰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용단이었고요. 이런 경기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러스였거든요. 야투율도 60%였고요. 그런데 막판까지 쓰지 않는 모습,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팀이 패배로 가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러스를 배제를 했고요.
나머지 슈팅이 되는 선수들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를 기용을 하면서 승리로 팀을 이끄는 모습. 이 다비넨 감독이 확실히 예사 감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여러모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을 거예요. 물론 LA 원정이었지만 CJ 맥컬럼이 27개의 야투 중에 무려 17개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발렌슈나스도 오늘은 9개 득점을 9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패배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고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굉장히 분전을 했으나 오늘은 레이커스의 수비에 많이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개의 3점 슛 시도도 적었지만 성공이 8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외곽이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레이커스에게 무릎을 꿇게 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였습니다. 레이커스는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조금 이제 어떤 흐름을 타는 모습이죠. 레이커스의 경기가 지던 이기던 보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어떤 지금 현재 NBA의 가장 에너지 레벨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를 구사하는 두 팀의 진검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 이 경기는 연장까지 갔는데요. 양팀 선수들의 어떤 수비에서 집중력, 그리고 그 엄청나게 빠른 리커버리 수비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파괴하려는 어떤 공격적인 전술들까지 빛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오늘 이 도노반 미첼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이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우리 팀의 슈팅이 성공하거나 수비가 성공했을 때 그런 어떤 포효하는 모습에서 전율이 느껴졌거든요. 그 에너지를 연장전까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리우스 갈랜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아직 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투혼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29득점을 쏟아냈고요. 12개 어시스트를 배달을 했습니다. 3점 슛도 5개를 성공을 시켰고, 이 선수는 이제 완전히 기량이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얇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쌘 어떤 동작으로 돌파 후에 라패스를 뿌리기도 하고 킥아웃 패스를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외곽 슛에서 성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를 보좌했던 도노반 미첼도 오늘은 25득점에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3점 슛도 역시 3개.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점유를 했죠, 야투를. 그래서 27개의 야투 중에 11개를 성공시키면서 40.7%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물론 오늘 야투율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팀에서의 본인이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고, 수비에서도 엄청난 어떤 집중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블락을 2개나 기록했는데, 이 블락 슛이 대부분 보면 돌파해서 보스턴 선수들이 올라갈 때 그것을 밑에서 긁어내는 그런 굉장히 노련한 수비, 그리고 그 투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노반 미첼의 어떤 투지 의욕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하루였고요. 제러드 앨런도 골밑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득점에 14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슛 2개를 기록했습니다. 제러드 앨런과 에반 모블리의 이 골밑 수비는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에반 모블리는 그렇게 키가 큰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리커버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표면적으로 스틸이나 블락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보스턴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주고 슈팅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 에반 모블리는 오늘 야투도 8개 중에 7개를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으로 1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캐리스 루버트도 이제 주전으로 올라온 것 같죠. 15득점에 8리바운드로 뒤를 바쳤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3점 슛을 터뜨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보스턴 셀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오늘은 30득점으로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고요. 제이슨 테이텀 26득점에 12개의 리바운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복 없는 모습, 득점력을 보여줬지만 야투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양팀 전체적으로 야투 효율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양팀이 뭐 공격에서 벽돌을 던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수비가 너무 막강했습니다. 양팀의 이 수비를 벗겨내는 것에 있어서 체력이 남아나질 않았을 거고, 거기에다 연장전까지 갔죠. 4쿼터 막판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이슨 테이텀의 6.7초를 남기고 몬스터 덩크슛, 그리고
107대 107 상황에서 도노반 미첼의 미드레인지 점퍼를 롱투를 제이슨 테이텀이 블락을 해내면서 연장전으로 갔어요. 연장전을 갈 때까지만 해도 보스턴이 기세가 좋았는데 연장전에서 한 발 더 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원정팀인 보스턴이 조금 마지막에 붙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젊은 선수들이 어찌나 연장전에서 악바리 같이 뛰던지, 특히 백미는 연장전에서 한 종료 3분 40초 정도를 남기고 나온 데리우스 갈랜드의 엘리오 패스를 도노반 미첼이 덩크슛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그 장면에서 사실상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세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이 두 팀의 경기는 비록 보스턴이 오늘 졌지만 계속해서 올 시즌 만나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라이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가넷이 각각 소속돼 있던 시절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만나면서 굉장한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또다시 어떤 그들의 라이벌전을 보는 것이 이 동부 컨퍼런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명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펼쳐진 다른 경기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오늘 독감으로 엔비드는 또다시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필라델피아는 뭔가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30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9개, 블락슛 3개를 기록했고요. 야투도 69%, 브래들리 빌 29득점, 카일 쿠즈마가 18점으로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됐고요. 필라델피아는 오늘 타이리스 맥시만이 32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임스 하든도 24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이 지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시죠. 세크라멘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히트가 홈에서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네요. 어제에 이어 2연승이죠. 자, 타일러 히로가 오늘 26득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지미 버틀러는 오늘 사실 뭐 부상의 이유를 댔는데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휴식 차원에서 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베마데바요는 20득점에 11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카일 라우리도 지미 버틀러가 라인업에서 빠지자 본인의 공격 본능을 발휘했는데요. 22득점에 7어시스트, 그리고 3점슛 2개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크라멘토 킹스는 오늘 어제 다친 디에런 팍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공격에서 오늘은 퇴장을 당하지 않으면서 22득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 본연의 본인의 스탯을 찍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케빈 허더 완전히 환골 탈퇴했습니다. 22득점에 3점슛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나온 말릭 몽크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어떤 스나이퍼로서의 모습을 오늘 오랜만에 보여줬죠. 19득점에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보시죠. 애틀란타 호크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였습니다. 뉴욕 닉스가 홈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를 펼쳤는데요. 애틀란타 호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디존테 머레이였습니다. 36득점에 9어시스트, 6스틸, 스틸 무려 6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투 27개를 점유하며 그 중에 14개를 성공시키는 고효율. 트레이 형은 오늘도 야투에서 좋지 않았죠. 17득점에 22개의 야투 중에 31.8%밖에 넣지 못했지만 오늘은 디안드레 헌터가 디존테 머레이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21득점, 야투 성공률 42.9%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뉴욕 닉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닉스 제일런 브런슨이 20득점으로 고군분투했고 RJ 바이러시 19득점으로 뒤를 바쳤지만 오늘은 줄리어스 랜들이 영 부진했습니다. 14득점에 6리바운드, 하지만 야투 성공률이 33%에 그치고 말았네요. 뉴욕 닉스는 팀 3점슛 성공률이 27%에 그치면서 홈 경기에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불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시카고 불스, 자, 오늘은 정말 여기저기서 터지는 모습이었어요. 패트릭 윌리엄스 16득점, 부세비치 14득점, 오히려 팀의 원투펀치인 잭 라빈 10득점, 더마드 로잔 9득점. 하지만 벤치에서 자본테 그린 어제 무득점에 그친 선수였죠. 하지만 오늘은 17득점에 블락과 스틸 각각 2개씩을 기록했고요. 고란 드라기치도 오랜만에 본인의 명성에 맞는 활약을 펼쳤네요. 16득점으로.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도 10득점. 무려 벤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백투백을 운영하는 팀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샬롯 호네츠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24득점에 스틸 2개로 분전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에서 부진했죠. 오늘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10득점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그리고 야투를 9개밖에 던지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고요. 고든 헤이워드가 지금 부상으로 경기 중간에 라커룸으로 갔고 경기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든 헤이워드는 워낙 자주 다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든 헤이워드를 보유하고 계신 판타지 유저께서는 이제 다른 선택들을 모색해야 되는 순간이 왔고요. 제가 어제 추천드린 제일런 맥다니엘스 야투 점유가 좋았어요. 18개 중에 비록 5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고든 헤이워드의 대체자로 이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11득점, 2블락에 스틸 5개나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와 휴스턴 로켓츠. LA 클리퍼스가 109대 101로 휴스턴 로켓츠를 꺾었습니다. 휴스턴은 쉽사리 이기는 경기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자, 폴 조지가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경기 연속 폭발, 28득점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5개를 기록했고 3점 슛도 3개를 기록했네요. 마커스 모리스, 오늘 이 선수가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전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종적으로는 21득점에 10리바운드, 스틸 2개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비차 주바치는 오늘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경기 출장 시간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휴스턴 로켓츠는 여전히 야투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 야투 성공률이 42%, 3점 슛은 28.9%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파렌 센군 혼자 26득점에 13리바운드로 고공분투를 했지만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 나란히 22득점을 했고요.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릭 고든 무득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2득점, 그리고 야투를 10개 중에 9개를 놓치는 모습이었죠. 판타지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액정 화면을 부술 뻔했습니다. 자, 캐니언 마틴 주니어도 오늘 부진한 모습. 그러면서 휴스턴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자, 미러키 벅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미러키 벅스를 도대체 어떤 팀이 잡을 수 있을까요? 지는 법을 잃어버린 미러키 벅스입니다. 안테토쿤보, 야니스 이 괴물. 자, 32득점에 12리바운드에 스틸 5개, 블락 2개, 이 어마어마한 스탯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프리드로우 12개 던져서 10개 성공시켰고요. 자,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도 연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26득점에 야투는 16개 중에 11개를 성공시켰고 3점슛도 4개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이 팀이 대단한데 경기 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정말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레이슨 앨런도 오늘 18점을 득점을 했고요. 지난번 경기에서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미러키 벅스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은 그냥 넉다운 당했습니다. 샤딕 베이만이 22득점으로 제 몫을 해줬고 오늘은 에이스인 케이드 커닝햄은 10득점에 그쳤습니다. 사실 주루 할러데이의 수비를 2경기 연속 감당해야 되는 것은 2년차인 커닝햄에게는 조금 벅찬 미션이 아니었었나 싶고요. 제이든 아이비도 오늘 야투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득점에 그쳤습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도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채 턴오버를 7개나 기록하는 극악의 부진을 기록하면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다라는 점이죠. 자,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토론토 랩터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 샌안토니오 원정을 떠난 토론토 랩터츠가 완전히 신바람을 내면서 141대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토론토 랩터즈는 이 두 선수의 슈팅이 터지면은 이기는 것 같아요. 파스칼 시아캄은 오늘 꾸준합니다. 지금 22득점, 10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이고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24득점으로 벤블릿이 없으면 내가 왕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24득점, 3점슛 2개, 자유투 4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도 오늘 스틸 5개를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스카리 반주도 15득점, 형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벤치에서 좋은 모습, 한 3-4경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터져주는 선수죠. 크리스 부시에이 선수가 17득점에 3점슛 3방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경기 4분 출전할 수 있는 선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오늘은 이제 켈든 존슨도 뺐죠. 켈든 존슨도 몸이 안 좋고 데빈 바셀도 지금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내부적으로 조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이긴다. 그래서 이 잘하는 선수들 너무 넣지 마라.
그래서 오늘 베이트 디옵도 17득점을 기록했지만 24분밖에 뛰지 못했고요. 물론 가비지 경기였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샌안토니오는 무난하게 본인의 플랜대로 패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타 재즈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유타 재즈는 이제 뭐 리그가 공인하는 강팀이 되어버렸고요. 댈러스 매버릭스는 오늘도 루카 돈치치의 쇼가 펼쳐졌죠. 33득점, 11개의 어시스트 쇼가 펼쳐졌고요. 자유투는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에요. 10개 중에 7개를 성공시켰지만 이 선수가 자유투를 유도하는 능력만으로도 팀의 공격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있죠. 스펜서 디니디가 20득점으로 뒤를 바쳤고요. 크리스찬 우드도 21득점의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벤치에서 말이죠. 이 세 선수 이외에는 뭐 누가 딱히 활약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루카 돈치치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자, 유타는 오늘도 굉장히 어떤 배분이 확실한 농구죠. 라우리 마카넨 14득점, 밴더빌트 15득점, 조단 클락슨 22득점, 마이크 컨리 11득점, 콜린 잭스턴 19득점. 자, 이렇게 아주 슈팅 기회를 나눠 갖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3점 슛 성공률이 33.3%에 그치면서 승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원정 경기에서는 말이죠. 오늘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경기들을 정리 요약을 해봤고요. 내일 있을 빅매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내일은 경기가 2개밖에 없어서 그냥 2경기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동부 원정 연전 4번째 경기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이거는 손쉽게 워리어스가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올랜도는 27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8위이고요. 그런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올랜도가 17위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무려 25위입니다. 지금 사실 요 어떤 ORTG, DRTG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커리, 탐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카본 루니가 나오겠고, 그리고 지금 워리어스의 굉장히 큰 문제점인 벤치 멤버들, 물론 조던 폴이 그것을 이끌겠지만 나머지 선수들 무디, 쿠밍가, 뭐 자마이칼 그린, 그리고 와이즈먼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일도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랜도 매직은 지금 썩스가 복귀를 했는데 지금 터런스 로스가 내일 경기 퀘스처너블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로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제일런 석스가 선발로 올라오고 프란츠 바그너, 파울로 방케로, 볼볼, 웬델 카터 주니어 이렇게 5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히 이 두 팀의 어떤 이 플로리다에서의 경기가 접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나란히 4승 3패로 서부 컨퍼런스 6위, 공동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요. 덴버 너게츠는 자말 머레이, 그리고 KCP 상당히 폼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릭 고든, 에런 고든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나올 예정이고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조시 기리, 루 돌트, 그리고 제이 더비저, 제일런 윌리엄스, 그리고 로빈슨 얼 선수죠. 이렇게 5명이 나올 테지만 벤치에서는 트레맨이랑 뭐 포크첵스키 같은 벤치 선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용을 하면서 오히려 수비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클라호마 시티가 올 시즌 왜 도대체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수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에서 전체 리그 4위입니다. 수비가 상당히 좋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도트를 중심으로 한 퍼리미터 수비도 좋고요. 제일런 윌리엄스나 또 뭐 이 로빈슨 얼이라든지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른 그런 리커버리 수비로 상대 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덴버는 수비가 상당히 약해요. 지금 자말 머레이는 원래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선수이기도 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도 사실은 이 덩치 큰 빅맨이 상대 슈터들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하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요키치 쪽을 많이 공략당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덴버는 그런 쪽이 조금 이제 걱정일 텐데 내일은 또 가뜩이나 오클라호마 시티 원정을 떠납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많은 경기들과 내일 있을 경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일도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너무나도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댓글 주시는 것도 정말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 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